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입니다. 누구나 학창시절 현장학습에 대한 즐거운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즐거워야 할 현장학습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장학습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믿기 힘든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경기도에 있는 한 학군에 다녔습니다. 꽤 잘 사는 동네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현장학습 기회가 많았죠. 저는 합창단원이었는데 매년 선택적으로 한두 번씩 현장학습을 가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해, 저희는 강원도에 있는 한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저는 친구 민준이와 함께 갔고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린 이번 여행이 꽤나 심심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때는 11월이라 날씨도 쌀쌀했거든요. 2박 3일 일정이었고 인솔 선생님은 4분이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를 졸졸 따라다니진 않으셨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됐죠. 첫날은 재미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2명과 함께 고카트도 타고 암벽 등반도 하고 수영장에도 갔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저희는 방으로 돌아와 잠시 시간을 보냈죠. 참고로 모든 학생들이 다 서로 옆방을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방은 1층이었고 언덕 아래 호수가 내다보이는 투명한 미닫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밤 10시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덕 아래 호수에 비친 달빛이 너무 멋있어서 저희는 창문 블라인드를 열어두었죠. 그것이 앙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희 둘 다 침대에서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뒹굴거리며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창문 쪽에 침대가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창문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창문 반대편에 키가 아주 크고 깡마른 회색빛 장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더 잘 들여다보려는 듯 두 손을 유리창에 대고 얼굴 옆에 바싹 붙이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할머니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일어나서 쫓아나갈 용기를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밖으로 나갔을 때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각 방 앞을 지나는 시멘트길에는 아무도 없었죠. 주변 잔디밭에도 언덕을 내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그 할머니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니란 걸 알았죠. 다음 날 저희는 인솔 선생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와 친했던 여학생 2명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긴 하루를 보낸 후 저희는 뒷문으로 방에 들어가 이번에는 블라인드를 꼭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보다 먼저 잠들었고 저도 30분쯤 뒤에 잠이 들었죠. 저는 깊은 정적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깬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그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민준이가 깨어있는지 보려고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저는 순전히 본능과 호기심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보려 했지만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다른 침대로 가는 제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침대 위로 그 키 큰 할머니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이 열려있더구나 라고 말하며 2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획 돌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덜덜 떨리는 몸을 빼고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깨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죠. 저희는 뒷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다시 닫고 남은 밤을 꼬박 새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벽 4시였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잃지는 않을 터였죠. 8시가 되자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방이 있는 건물로 돌아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려던 찰나 저희는 옆방 유리창 너머로 그 할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문 쪽을, 즉 우리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대신 로비 건물에 있는 프런트로 달려가 직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직원들 중 누구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그들을 설득해 할머니의 방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할머니가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침대에는 한 할아버지가 앉아 들어오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할아버지도 온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아주 불쾌한 기운이 있었고 그들은 가족 친화적인 리조트에서 볼 법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직원들은 그 두 사람을 내쫓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선생님들과 직원들 사이에 오랜 실랑이 끝에 저희는 여행을 일찍 끝내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와 민주미는 그저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은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의 작은 동물원 같은 곳으로 현장학습을 갔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날은 흐린 날이었고 가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죠. 동물원은 꽤 작았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좋았습니다. 주로 작은 동물들이 있는 서식지가 꽤 있었지만 이국적인 동물은 없었죠. 동물원 부지에는 박제된 동물들이 전시된 큰 건물도 있었고 잘 기억나지 않는 다른 흥미로운 볼거리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좀 이상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이상하고 비사교적인 행동을 하곤 해서 선생님들과 엄마가 그걸 알아채곤 하셨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체로 건물을 둘러볼 때 저는 선생님들께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다시 복도로 나왔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복도 중 하나를 따라 걸었습니다. 희미하고 음산한 조명과 복도의 새빨간 카펫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유리상자 뒤에 한때 살아있었던 뻣뻣하고 생명 없는 동물들을 보면서 8살짜리의 상상력은 마구 폭주했죠. 저는 어떤 남사가 의자 더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장난을 치고 있자고 생각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의자 뒤에서 나와 제게 다가와서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일행에게 데려다 준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는 저를 건물 뒤편, 쓰레기통 2개와 벤치 몇 개, 그리고 숲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손길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제 팔을 잡은 소나귀는 더 꽉 조여왔습니다. 그는 저를 숲속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생생해요.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타리 반대편에 있던 선생님 중 한 분이셨어요. 남자는 저를 놓아주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몇몇 선생님들이 출입문 밖으로 달려나와 울타리 이쪽으로 와서 저를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저를 야단치셨지만 동시에 저를 위로하고 감싸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고 현장학습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죠. 저희는 모두 버스에 다시 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관찰력 좋은 8살의 저는 그 남자가 길가 숲속에서 나뭇가지 뒤에 몸을 웅크리고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다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모를 기이한 이유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마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거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다른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그때의 저처럼 순진한 어린아이를 납치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세계의 미스터리 같은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업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미스터리나 오싹한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친한 친구와 함께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를 지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업 담당 선생님은 우리를 미지의 과거를 가진 근처의 한 폐마을로 현장학습을 데려갔습니다. 그 마을은 190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지어진 직후에 빠르게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로는 약 20분 거리였죠. 빽빽한 숲을 가로지르는 음산하고 낡은 길로 들어서자 우리 모두는 버스 창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길은 마침내 공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풀이 자란 도로 위에 내렸습니다. 주변의 풀은 거의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죠. 그리고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높고 낡은 벽돌 건물들, 판자로 막아놓은 창문, 모든 것이 오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20명을 줄 세우고 인원을 확인한 다음 앞장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작은 현장학습의 목적은 수업에서 배운 소위 기술을 사용해 왜 이 마을이 그렇게 오래전에 버려졌는지에 대해 추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건물에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물 옆에는 지하실로 들어가기 위해 파놓은 듯한 구멍도 있었는데 정말 소름 끼쳤죠. 하지만 유독 한 건물이 다른 건물들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제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죠. 선생님이 그룹을 이끌고 마을 교회 쪽으로 가는 동안 지훈이와 저는 흥미로운 것을 찾아보기 위해 몰래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저희는 땅에 파인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봉쇄된 건물 뒷문 옆에 파여 있었죠. 구멍 안에는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이건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지훈이라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 제가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땐 막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이 추가되던 시기라 우리에겐 광원이 있었죠. 그 아래는 정말 오싹했습니다. 맥주병 2개, 벽에 낙서 하나, 그리고 사방에 먼지 쌓인 나무 판자들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완전한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위층의 모든 창문과 문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건물에 들어오기까지 했으니 계단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갔는데 삐걱거리는 100년 된 나무 계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꺼질 것 같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뒤따랐죠. 건물의 2층은 매우 비좁았습니다. 여러 개의 입구가 더 작은 다른 방들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은 너무 어두워서 지금이 낮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솔직히 그 안에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작은 방 중 하나에서 큰 돌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의 본능이라면 도망쳤겠지만 지훈이와 저는 얼어붙었고 잠시 눈을 마주친 다음 둘 다 그 방의 입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방 안으로 불빛을 비추고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다시 뛰어내려가 녹슨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왔죠. 숨을 헐떡이며 그룹을 따라잡았습니다. 혼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 반 친구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에 몰래 들어갔는데 한 방에 불빛을 비추자 문간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이상한 대형으로 서서 우리 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룹을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는 멀리서 우리가 들어갔던 그 높은 건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우리는 판자로 막히지 않은 위층 창문에서 사람 얼굴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혼날까봐 선생님께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그곳에 사는 노숙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갱단원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 세 남자가 우리가 그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그렇게 침착하게 서서 우리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빤히 쳐다보던 모습. 저는 아직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마을에 다시 가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즐거워야 할 현장 학습이 한순간에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을 수 없는 섬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